지금 한국에서 비트겟 문이 서서히 잠기고 있습니다. 앱이 평소처럼 열리던 그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이 안에 갇히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새로 설치도 안 되고 업데이트 버튼도 멈춰섰습니다. 더 무서운 건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까지 같이 진행 중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접속 화면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남아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망설이는 동안 문이 닫히면 출금 버튼부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제재 성격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흐름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선택지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앱을 지우고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더 깔끔하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라 시작부터 막히는 그림이고 외부로 들어가는 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단의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좁히고 신고된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힘이 커진 셈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께서는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향후 접속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쪽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 안에 두는 돈은 내 돈 같아도 문이 닫히면 남의 집 금고가 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령 다른 경로를 찾아도 한국에서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접속 우회 방법도 존재합니다. VPN을 쓰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길은 어두운 골목이라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같이 감수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대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대안으로 국내 거래소를 추천드리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번 사태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둔 상태입니다. 사람들 발이 먼저 향하는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할수록 헤매지 말고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서 이동 경로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단타의 기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롱을 잡아야 할 때와 숏을 잡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파도에 떠밀리고 타이밍을 잡으면 같은 파도가 내 편이 됩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을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개념이 잡혀야 신호가 보이고 신호가 보여야 손이 덜 떨립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매수 쪽으로 베팅하는 것입니다. 가격 상승에 올라타는 쪽이고 파도가 들 때 서핑보드에 올라서는 느낌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향이고 내려오는 파도에 맞춰 아래로 미끄러지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롱도 숏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구간을 고르는 습관이 실력을 만듭니다. 이제 롱 포지션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롱은 상승을 기대할 때지만 기대만으로 들어가면 손실이 기대보다 커집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오는 흐름은 시장이 밀어 올리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이 와도 다시 올라가는 탄력이 자주 나옵니다. 그 탄력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불필요한 공포에 덜 흔들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순한 선의 교차가 아닙니다. 중기 흐름이 장기 흐름을 끌어올리는 장면이라서 시장 분위기가 위로 기울었다는 힌트가 됩니다. 거래량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는 상승은 힘이 더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같이 나오면 롱 진입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위로 밀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 뉴스가 터질 때는 단숨에 변동성이 커집니다. 준비된 롱은 날개를 달지만 준비 없는 롱은 그 속도에 휘청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무서워 보여도 시장이 내려갈 때는 방어가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은 하락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와도 고점을 못 넘기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패 구간을 확인하면 숏 진입 타이밍이 더 또렷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로 흐름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중기 흐름이 장기 흐름 아래로 눌리는 장면이라서 위로 가는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겉으로는 오르는 척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숏 포지션 진입 근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을 부추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는 시장 심리를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악재는 빠르게 전염됩니다. 한번 공포가 번지면 매수는 숨고 매도는 커지면서 하락이 가속되는 구간이 나오곤 합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 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자주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됩니다. 숫자 하나로 시장이 과열인지 식었는지 온도를 보는 느낌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뒤라면 숨 고르기가 나올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RSI가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린 뒤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작기 때문입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 보여줘서 폭발 타이밍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중요한 건 지표 하나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를 한 화면에서 맞춰보면 판단이 더 단단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을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스킬보다 자산 안전이 먼저입니다. 비트겟 차단 흐름이 이어지면 출금 타이밍이 꼬일 수 있으니 먼저 옮겨두는 게 현명합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와 네트워크를 천천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 전송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할수록 실수가 나고 실수는 수수료가 아니라 자산을 가져갑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든 다른 거래소로 옮기든 내 자산의 열쇠를 내가 쥐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문이 잠겨도 내 손에 열쇠가 있으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VPN 우회는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안이 약한 경로는 해킹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리스크도 같이 붙는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5거래소 비교가 더 중요해집니다.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저렴한 수수료까지 조건이 맞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정보와 함께 정말 유용한 꿀팁도 모아두었습니다. 이동과 거래, 2가지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타의 뼈대를 잡아드리는 목적입니다. 롱과 숏을 감으로 정하지 않고 신호가 모일 때만 손을 내미는 습관이 계좌를 지켜줍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기다림이 실력입니다. 신호가 약한데도 눌러담는 매매는 결국 레버리지로 리스크를 키우는 지름길이 됩니다. 뉴스가 터질 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추세와 지표를 익혀두면 돌발 재료가 나와도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트겟 차단 흐름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자산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업데이트 차단은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안 패치와 기능 개선이 끊기면 앱은 낡은 자물쇠처럼 취약해지고 예기치 못한 로그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접속이 막히는 순간은 예고장이 아니라 기습처럼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되던 출금이 내일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움직여서 여유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을 옮길 때는 속도와 정확도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주소와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작은 금액으로 시험 전송을 한 뒤에 본출금으로 이어가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거래소 이슈가 터져도 내 코인은 살아 있습니다. 거래소는 무대고 지갑은 금고라서 무대가 꺼져도 금고는 남는 구조입니다. 이제 선물 단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붙어서 작은 변동도 손익이 크게 흔들리고 그만큼 타이밍과 기준이 없으면 계좌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레버리지는 가속 페달 같은데 동시에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느낌도 줍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청산 가격이 가까워지니 강한 신호가 아닌데도 무겁게 들어가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타는 맞히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이 먼저입니다. 손절 기준을 정해두고 손익비를 관리하면서 신호가 약할 때는 쉬는 선택을 할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롱과 숏은 방향 선택이고 포지션 크기는 생존 선택입니다. 추세와 거래량, 이동평균선, 뉴스가 한쪽으로 모일 때만 크기를 키우는 습관이 계좌를 오래 살립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도 결국 보조 역할입니다. 차트의 큰 흐름과 함께 볼 때 빛나고 지표만 보고 들어가면 뒤늦게 따라가는 매매가 되기 쉽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이동 팁, 그리고 매매에 도움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막히기 전에 옮기고 옮긴 뒤에는 기준 있는 매매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공포장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선물 거래 영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